마을 이장에 안내방송이 나오는 어느 시골집. 그런데 담벼락이 폭격맞은 것처럼 무너져 있습니다. 그리고 갈대숲 사이를 웬 험악한 사내들이 걷고 있는데 이런 총을 메고 있네요. 그리고 아직 공사 중인 도로에 봉고차 한 대가 서 있는데 안에는 저격수가 앉아서 무너진 담벼락 사이로 집안을 겨누고 있습니다. 머리가 보이자 탕! 쐈는데 빗나갔네. 집안에는 놀란 여자와 다친 여자 그리고 한 남자가 누워 있습니다. 여자가 총으로 다가가자 다시 탕! 그러곤 영화를 보다 사각이 있다는 삼촌의 말을 생각해내고는 저격수가 멀리 높은 곳에 있다는 걸 알아내고 냉장고 위에 올라가 총을 향해 점프하고 다급하게 쇼파를 뒤져봤는데 쇼파 밑바닥에 저격총이 달려있네. 그리고 적을 향해 쏩니다. 드라마 킬러들의 쇼핑몰입니다. 여자는 성추행범을 폭행했다고 부모님이나 가족한테 연락해서 합의해야 한다는 경찰의 말에 유일한 가족인 삼촌한테 전화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봤더니 삼촌마저 사망했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삼촌을 추억합니다. 그런데 이 삼촌 뭔가 좀 이상합니다. 네, 이상하게 잘생겼군요. 이 드라마의 원작 소설인 강지영의 살인자의 쇼핑몰에서는 삼촌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니 삼촌은 이상한 사람이었다. 아빠의 말에 따르면 삼촌은 중학생 시절 이미 성인처럼 덩치가 컸다고 했다. 게다가 어찌된 일인지 이마 가장자리부터 탈모가 시작돼 언뜻 40대로도 보였단다. 신분증 검사 없이 술이나 담배를 살 수도 있었지만 삼촌은 그런 하찮은 일에 노안을 허비하지 않았다. 주말이면 그는 버스를 4번이나 갈아타고 도시로 나가 도박을 배웠다고 했다. 눈이 뻘겋게 충혈되어 돌아온 삼촌은 늘 할아버지 몫의 담배 한 보루와 할머니 몫의 네의 따위를 내려놓고 아빠에겐 입을 닦아 얄미웠단다. 삼촌은 고등학교 진학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홀연 나이키 더블백과 함께 사라졌다. 그리고 정확히 20년 뒤에 돌아왔다. 내가 태어나기 하루 전날이었다. 삼촌에 대해 뚜렷이 기억나는 하루가 있었다. 할머니의 장례식 날이었다. 나나 삼촌 모두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고 덩그러니 집에 남아 가요순위 프로그램을 보았다. 잘 기억해, 무는 개는 짖지 않아. 그건 짖게 만들면 더 이상 물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해. 개를 짖게 하는 건 생각보다 어려워. 놈 앞에서 내가 강하다는 걸 증명해야 하거든. 삼촌은 수첩에 뭔가를 끼적거리며 내게 말했다. 걔랑 싸우지 않으면 되잖아. 삼촌은 정수리까지 말끔하게 벗겨진 머리에 풍성한 턱수염, 크고 선량해 보이는 눈떡에 사람 좋은 털보 아저씨처럼 보이지만 얇고 꽉 담은 입술에서 이따금 툭툭 터져나오는 말들은 결전을 앞둔 깽단 두목 같았다. 그런데 이 삼촌 잘생긴 것 말고도 뭔가 좀 이상합니다. 여대생 조카 자취방에 철제 옷장을 놔주며 총알도 못 뚫는 비싼 거라고 하며 만약 총알이 빗발치면 안으로 숨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있으면 안전해. 나는 그 편의점 사자. 나 그때 그리고 받아가지고. 학생증을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며 군인이 죽으면 군번줄을 이빨 사이에 끼운다면서 이 사이에 군번표를 꽂아놔. 이 학번도 마찬가지. 학번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옛날 담도암으로 죽은 할머니 장례식장에 와서 형한테 부검을 하자고 합니다. 어머니 장례식 도중 어린 조카와 집에 와서 동물의 왕국을 보면서 약한 것들이 짖는다고 하죠. 이 부분을 소설에서는 어떻게 그리는지 보죠. 걔는 어디에든 있어. 그러니 싸움을 피할 방법 같은 건 없다는 거야. 물론 네가 생각하는 개의 모습이 아닐 순 있지. 할머니는 죽음이라는 커다란 검은 개에게 물린 거야. 너는 오늘 아침에 늦잠을 자고 싶어 했지만 방학 소집에 참석해야 할 의무를 지키느라 게으름이라는 개와 싸워 이긴 거고. 너무 어려운 얘기 같겠지만 8살이면 이제 세상을 알 때도 됐어. 삼촌은 수많은 개의 이름을 내게 말해줬다. 식탐, 거짓말, 도둑질, 간지럼, 핑계, 반항심. 나는 담도암으로 병상에 누워있던 그림자처럼 새카맣게 변해버린 할머니를 떠올렸다. 내가 아는 할머니라면
커다란 검은 개와 싸우지 않을 터였다. 개 또한 그런 한 줌도 되지 않는 새카만 노인에게 덤벼들진 않으리라. 하지만 삼촌은 진지했다. 나는 그와 언쟁을 벌일 생각이 없었다. 어른이란 때때로 아이가 비위만 잘 맞추면 선물이나 간식으로 선심을 쓰는데 인색하지 않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개 앞에서 강해 보이는 방법이나 가르쳐줘. 나는 리모컨으로 TV를 끄고 삼촌의 두툼한 허벅지를 맸다. 그의 낡은 리바이스 청바지가 땀으로 축축했다. 절대 눈을 피하면 안 돼. 눈빛으로 말해야 하니까. 나는 네 놈에 대해 다 알고 있다. 너의 부모, 형제자매, 여인과 친구, 그들의 부모와 형제자매, 여인과 친구까지. 그리고 천천히 거리를 좁혀가는 거야. 삼촌은 정말 개와 마주 앉은 것처럼 눈을 흡뜨고 주먹을 움켜쥐었다. 그게 나야? 아니지. 그건 시작에 불과해. 눈은 그대로 향한 채 천천히 다가서며 기회를 틈타 놈이 가장 아끼는 걸 빼앗아야 돼. 가장 아끼는 걸 어떻게 알아내? 잘 관찰하면 알 수 있어. 젖이 분 암컷 곁엔 새끼가 있기 마련이고 목줄이 달린 개 옆엔 밥그릇이 놓여있지. 겁 많은 주인을 지키는 개도 있고 볼품없는 장난감이 세상 전부인 개도 있어. 흥미롭지만 쓸모없는 이야기였다. 동네의 개라곤 아빠 트럭을 타고 20분은 나가야 만날 수 있는 미니마트의 토이푸들 뿐이었다. 게다가 그 녀석은 남만 보면 배를 보이는 순한 개였다. 삼촌은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슬프지 않아? 삼촌은 내가 열심히 이야기를 들어준다고 루비의 키친놀이 세트나 생크림 케이크를 선뜻 사줄 어른은 아닌 것 같았다. 슬퍼하면 안 돼. 검은 개는 그걸 원하니까. 대신 조용히 준비해야지. 놈이 가장 아끼는 걸 빼앗을 준비. 배고프다 나. 삼촌은 어깨를 한번 으쓱해 보이더니 나를 번쩍 들어 옆구리에 끼우고 부엌으로 향했다. 그는 전자레인지에서 냉동 피자가 데워지는 동안 차가운 캔 커피를 거푸 2캔이나 마셨다. 우리가 설컹거리는 덜 익은 피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을 때 삼촌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네, 맞는데요. 삼촌이 전화를 받으며 의자에서 일어섰다. 현관으로 걸어가 슬리퍼를 꿰어 신는 그의 회색 티셔츠 등허리가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나는 피자에서 페페로니만 골라 먹으며 삼촌을 기다렸다. 하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지금도 그날의 기억이 또렷한 건 빈집에서 사흘이나 삼촌과 부모님을 기다린 탓이었다. 어른들의 휴대폰은 전원이 꺼져 있었고 가장 가까운 이웃도 내 걸음으론 반나절은 걸어가야 닿을 수 있었다. 행여 집을 비운 사이 누군가 돌아올지 모른다는 생각이 나를 붙잡아 맸다. 사흘째 되는 저녁, 정말 누군가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엄마에게 간절히 말하며 달려나갔지만 구몬 선생님이었다. 그런데 영화에서는 구몬 선생님이 아니라 킬러들이 들이닥칩니다. 피는 모습이네. 가까스로 도망쳐서 차에 치이고 병원에 가지만 킬러들이 거기까지 찾아옵니다. 시체 안치실까지 들어가 시체 옆에 줍는데 엄마입니다. 엄마? 킬러가 시체 냉장고 문을 여는 찰나 어린 소녀는 포기하고 눈을 감고 엄마를 가만히 앉는데 밖에서 총소리가 나더니 문이 열리는데 삼촌입니다. 삼촌은 비장한 표정으로 죽은 형수를 다시 냉장고 안으로 밀어넣고 졸지에 할머니와 아빠 엄마를 모두 잃은 조카를 어깨에 둘러매고 나옵니다. 1개월 후 새로 마련한 집으로 조카와 함께 오는데 쓰러진 아이를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한밤중
아픈 조카를 보며 아이가 부모를 잃은 충격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는 의사의 말을 상기하며 문을 닫고 나와 자신의 뺨을 때리며 자책합니다. 이 부분을 소설에서 어떻게 그리는지 보죠. 삼촌은 그로부터 한 달 만에 돌아왔다. 아동 일시 보호소로 나를 찾아온 그는 집을 나갈 때와 마찬가지로 회색 티셔츠에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추석 즈음이었으니 찬바람이 났을 텐데 그는 여전히 땀에 젖어 있었다. 미안, 급한 일이 생겨서 어쩔 수 없었어. 경찰서를 거쳐 아동 일시 보호소로 오면서 나는 삼촌이 전화를 받고 사라진 날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걸 알게 되었다. 할머니의 장례식장에 오면 안 될 누군가가 찾아왔고 그 때문에 부모님은 말다툼을 벌였다고 했다. 장례식장 옥상에서 엄마를 무참히 살해한 건 아빠, 아빠를 살해한 건 아빠 자신이라고 했다. 치정에 의한 살인과 자살, 내가 그 말을 해석하기까지는 수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어쨌거나 변함없는 건 이제 고아가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삼촌이 수십 장의 서류에 서명을 한 뒤 아동 일시 보호소에서 한 달간 생활하며 내 소유가 된 짐을 챙기는 걸 멀찍이 서서 바라봤다. 그럼 나 이제 삼촌이랑 살아야 해? 삼촌은 대답 없이 나를 번쩍 들어 옆구리에 끼고 아빠 트럭의 조수석에 태웠다. 삼촌, 내가 물어보잖아. 나 이제 누구랑 사냐고. 시동을 거는 삼촌에게 불뚝 성을 냈다. 그래, 나랑 살아. 어쩔 수 없잖아. 나 빼곤 아무도 없는걸. 그 순간 기다렸다는 듯 가을비가 소면처럼 쏟아졌다. 그동안 삼촌은 어디 있었는데 트럭이 털털거리며 주차장을 벗어났다. 사업 준비. 무슨 사업인데? 자파상. 자파상이 뭐야? 무엇이든 파는 가게. 사람들이 뭘 원할지 모르니 미리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돼. 물건을 사러 다녔어. 뒷마당에 창고를 지을 생각이야. 와이퍼가 빗물을 밀어내자 차창에 삼촌의 얼굴이 비쳤다. 엄마와 형을 잃은 사람치곤 섬뜩할 만큼 태연해 보였다. 나는 다리를 들어올려 대시보드를 걷어찼다. 부모를 잃고 혼자 된 어린 조카만 남겨두고 사라졌던 사내에게 얹혀 살아야 한다는 게 불안에 견딜 수가 없었다. 왜 삼촌만 살아 돌아온 거야? 왜? 내 고함에 삼촌이 갓길에 차를 멈췄다. 그러고는 두툼한 손을 들어올려 자신의 뺨을 치기 시작했다. 다 삼촌 잘못이다. 철썩. 순식간에 뺨이 붉게 달아올랐다. 진짜 미안하다. 철썩. 미세 혈관이 터지며 거미줄 같은 피멍이 올라왔다. 돌아오는 게 아니었어. 철썩. 눈자위가 충혈되고 입술이 터졌다. 철썩. 대결이라도 하듯 나는 발을 구르고 삼촌은 자신의 뺨을 후려치다 동시에 동작을 멈췄다. 누군가가 조수석 차창을 두드린 탓이었다. 다시 현재 주인공은 시체 안치소에 들어가서 경찰한테 삼촌이 자살했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 눈빛이 조금 이상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벌어진 시트 사이로 삼촌 정강이에 새겨진 머더 헬프라는 문신을 보게 됩니다. 삼촌한테 그런 문신이 있었나? 장례 절차를 협의하고 집에 오는데 어릴 적 자기를 도와준 친구가 찾아옵니다. 괜찮아? 그는 삼촌 영정사진 만드는 걸 도와주며 컴공과라고 삼촌을 도와 농업용 사이트 리뉴얼을 도와주었다고 하면서 리뉴얼하려고 하셨더라고. 그래서 여기 와서 며칠 작업하고 그 사이에 삼촌이 죽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되신 거예요. 삼촌 사고 난 곳이 화장실이라고 했지. 그러고는 치웠어? 자신이 삼촌이 자살한 화장실을 치워주겠다고 하죠. 장례식장에서 술 취한 친구들이 삼촌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누구는 조폭이라고 하고 누구는 국정원 북파 간첩이라고 하는데 간첩이었다는 소문이 있어. 술 취한 친구가 옛날에 노름으로 부모가 전 재산 다 잃고 자기 집에서 연탄불 피우고 죽으려고 했는데 삼촌이 나타나 구해주었다고 합니다.
조카는 죽은 삼촌 사진을 보면서 10년을,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내가 아는 게 하나도 없네 하나가 없네. 라고 독백합니다. 이 부분을 소설에서는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삼촌의 과거가 궁금했다. 택시 기사인 삼촌 친구가 운전석을 열고 나와 담배를 꺼내 물었다. 덩치는 씨름 선수지, 머리는 벗겨졌지, 깡은 또 얼마나 좋았다고. 지금 시내 이디야 커피 자리가 예전엔 노름꾼들 섰다 하우스였거든. 그 앞에는 노름판 심부름 해주고 망봐주는 양아치 깡패 새끼들이 끌었지. 거길 지나가면 꼭 찝쩍대는 놈들이 있었어. 몇 대 쥐어박아 돈도 뜯고 운동화도 빼앗아가고. 그나마 삼촌과 함께 다니면 깡패와 양아치들의 시비가 덜했다고 했다. 근데 하우스 전주가 진만이 덩치를 보고 스카우트를 제안한 거지. 학교는 다녀서 뭐하냐? 어차피 똥똥고등학교 들어가서 공돌이 될걸. 내일부터 학교 가지 말고 가게로 오너라. 뭐 그런 소리를 한 거야. 삼촌 친구가 담배 연기를 길게 뿜으며 픽 웃었다. 그때부터 삼촌이 거기 드나들며 노름을 배운 거예요? 내 질문에 삼촌 친구는 고개를 가로주었다. 네 삼촌은 그런 째째한 놈이 아니었어. 서타하우스를 통째로 집어삼킬 계획을 세웠거든. 그때 우리 학교에 서타하우스에서 가상탕진한 집들이 꽤 있었어. 그래서 아빠들이 목매달아 죽고 연탄불 피워 죽고 시끌시끌했지. 진만이는 주말마다 서울로 나가 큰 판에서 기술을 배워왔어. 삼촌은 나이키 더블백에 현금을 채워 서타하우스를 향했단다. 그는 도장 깨기 하듯 건물 한 8개의 노름방을 하나하나씩 제패해 나갔다. 소년에게 패배한 노름꾼들이 분통을 터뜨리며 떠나고 깔아놓은 빛을 받아낼 길이 묘연해진 쩐주는 살기등등한 눈으로 건물 셔터를 내렸다. 여러 놈 만신창이 만들고 멀쩡히 살아나왔어. 하는 짓이 구린 놈들이라 신고도 못했을 거야. 서타하우스 없어지면서 동네가 조용해졌지. 도박빈 물린 사람들도 한시름 놨고 양아치들한테 시달리던 우리도 살판 났고 삼촌 친구가 신발바닥으로 담배를 비벼 끄고 운전석으로 돌아갔다. 네 삼촌은 나한텐 은인이야. 우리 아버지가 노름꾼이었거든. 그 양반 돌아가시고 서타하우스에서 받으러 온 빚이 5만원 빠지는 3천이었어. 씨발. 3,000원이 아니고 3천만원. 원금이 꼴랑 200이었는데 말이야. 택시가 흐느끼듯 쿨렁거리며 온 길을 되돌아 나갔다. 진짜 같은 가짜 손을 파는 삼촌. 전설이 타짜였던 삼촌. 뜨거운 추탕을 훌훌 불어 삼키는 삼촌. 주먹처럼 커다란 유부초밥을 만드는 삼촌. 영안실에 누워있는 삼촌. 그 모든 삼촌이 각자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 비로소 삼촌의 부재를 느끼고 울음을 터뜨리는데 가더니 동창이 옆에서 위로해줍니다. 그때 삼촌 핸드폰에 문자가 찍히는데 1,000만 원? 7천 입금 완료. 잔액 187억이라는 문자가 옵니다. 원작에서는 300만원 입금에 잔액 8억이었는데 17억? 잔액 차이가 크네요. 그 삼촌이 주인공은 운영했던 동창한테 그 사이트. 삼촌과 나도 볼수 리뉴얼한 있어. 사이트를 보여달라고 하고 동창은 능숙하게 다크웹으로 들어가는데 사이트 이름이 삼촌 정강이 문신과 같은 머더헬프입니다. 사이트는 무기 파는 사이트, 즉 킬러들의 쇼핑몰이었던 겁니다. 그 순간 입금했다고 물건 출고하라는 메시지가 옵니다. 다급한 마음에 운영자 사정으로 환불해주겠다고 하니까 삼촌이 죽은 거냐는 문자가 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 초인종을 누릅니다. 삼촌 중국어 개인교사 서민애라고 하는데 뒷춤에 총을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문자가 오는데 정지하는 내가 죽여줄 거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소설에서는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게스트 1. 송장 번호는 운송장 번호를 요구하는 걸로 보아 그가 모명시 0351일지도 몰랐다. 나는 정민과 눈을 한번 맞춘 후 조심스럽게 답장을 써나갔다. 어드민, 고객님 반갑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 입금 문자 남기신 0351님이신가요? 그가 모명시이기를 바라며 답장을 기다렸다. 게스트 1. 너 누구야? 진만이 아니지? 삼촌의 이름을 무람 없이 부를 수 있다는 건 친구이거나 오랜 단골 일터였다. 아는 사이 같은데 간단하게라도 설명해야 하지 않을까? 정민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쇼핑몰을 운영할 수 없게 된 사연과 함께 환불 계좌번호를 요청해야 했다. 어드민: 죄송합니다 고객님. 정진만 사장님은 이틀 전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쇼핑몰 운영은 오늘부터 중단되오니 입금하신 금액도 환불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삼촌의 예금을 상속받으려면 사망 신고부터 해야 했다. 무명씨가 부디 너그러운 사람이길 기대했다. 게스트 1: 그래서 너는 누구냐고? 진상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어드민: 저는 고인의 가족입니다.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게스트 1: 진만이가 죽었다니 말도 안 돼. 그럼 너도 오늘 안에 죽겠네? 이제 본격적인 킬러들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드론이 날고 킬러들이 출격을 준비하죠. 이런 공격을 대비해 삼촌은 예전에 집을 리뉴얼하고 야밤 산행을 하고 사격을 가르쳐주고 무에타이도 익히게 합니다. 이 부분은 원작에 없는 내용인데 신빙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했던 수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킬러들의 공격을 미네가 막고 두 사람을 창고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삼촌이 외우라고 한 학생증 번호로 창고 안에 들어와 보니 엄청나네요. 그런데 창고 안에 누가 있습니다. 그는 동창이 의심스럽다고 하고 자살할 사람이 아니야. 동창은 자기를 변명합니다. 과연 누가 나쁜 놈일까요? 밖에서는 킬러들과 미네의 싸움이 이어지고 미네가 제압하자 2차 부대가 출동합니다. 과연 킬러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삼촌의 진짜 정체는 무엇인지. 방탄이야.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 묻고 살다가 죽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대장님. 그리고 삼촌은 정말 자살한 것인지 드라마와 소설을 통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스터 버티고 책방과 원작 읽기, 킬러들의 쇼핑몰과 원작인 강지영 작가의 살인자의 쇼핑몰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다른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